이것 모르면 상속세와 증여세 폭탄 떨어집니다.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도 함께 알아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보증 전문 똑변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서울보증 크리에이터 김하영입니다. 그쵸,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 요즘 상속세랑 증여세 때문에 골이 아프다 하시는 분 손!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서 일본과 같이 최고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과 증여는 쉽게 말해서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졌느냐, 사망 후에 이뤄졌느냐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증여가 되고요. 상속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언장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나 김상속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증구 보험동 2층 주택은 첫째 딸 김하영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의 명의가 자녀 앞으로 간다면 상속인 거죠. 정확합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게만 재산을 줄 수 있고, 증여는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정의뿐 아니라 누진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있어서 현명한 절세를 위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누진세율이 뭔지, 그리고 상속과 증여 각각 적용되는 누진세율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알아야 해요. 여기서 누진세율이란 재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같이 증가하는 세금의 비율이에요. 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구조죠. 여기서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하실 때 누진세율에 따라 붙는 누진공제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 누진공제라는 게 생겼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 원의 상속재산 혹은 증여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세율표를 보시면 1억 원 이하까지 세율 10%, 5억 원 이하까지 20%로 되어 있죠. 그러면 1억 원은 10% 세율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또 20%의 세율로 계산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율로 일일이 계산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가 필요하게 된 거죠. 5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면 거기에 세율 20%, 즉 0.2를 곱하고 5억 원 이하 기준 누진공제액인 1,000만 원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내야 하는 세금은 9천만 원이 되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할 때 누진공제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계산해 볼게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이 몇 명이고 몇 명이 나누어 갔는지에 관계없이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만약 김상속 씨가 돌아가신 후에 유언에 따라서 36억짜리 재산을 3명의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할게요. 아까 30억 원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 적용하죠. 거기다 누진공제로 4억 6천만 원이 들어가니 총 상속세는 얼마? 1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인당 4.46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갈 수 있는 재산은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할 때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당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김상속 씨가 살아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36억 원을 첫째, 둘째, 셋째에게 각각 12억 원씩 나누어서 증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40%를 각각 적용받으니까 인당 4억 8천만 원의 누진세가 발생합니다. 12억이 넘는 과세표준 금액은 누진공제가 1억 6천만 원이죠. 인당 3억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인당 8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진세율을 생각했을 때 증여가 더 유리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판단해봐야 할 문제는 상속과 증여에도 각각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다는 점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니까요. 어떻게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공제 및 절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변호사님, 제가 알기론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다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우선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일괄공제란 상속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인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도 채 안 될 때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공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적공제도 배우자,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자녀 등으로 다양한데요. 아까 여쭤보셨던 것처럼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면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 최소 10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최소 5억 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선택을 하면 10억 원에 대한 재산은 상속세 0원인 거죠. 그러면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그만큼 적어질 테니 10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시세 20억 원의 상속주택에 대한 부동산 상속지분을 물려주었다고 하면 상속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여기서 지분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 비율은 1.5, 자녀는 1.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상속 재산만 보고 따져본다면 9분의 3과 9분의 2씩 지분을 소유하게 되죠. 공동 상속주택의 소유권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가 되겠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했었죠.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볼게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해서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시세로 약 6.67억 원이고 배우자는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 지분만큼 공제가 가능하니까 약 6.67억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성인 자녀 3명에 한해선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해서 총 11.67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인 8.33억 원에서 세율 30%를 적용을 받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억 9천만 원이 되죠. 또 나라에서 자진신고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3%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까 상속세는 총 얼마일까요? 1억 8,420만 3천 원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놓치면 상속세와 증여세 더블로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김보증 씨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사망 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럴 경우 세법에서는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을 김보증 씨의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도 내고 상속재산과 합쳐지면서 그만큼 더 높아진 누진세율만큼을 상속세로 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부 공제하고 있는데요.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있어요. 형제나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로 증여재산을 받은 바 있는 A씨와 B씨가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씨는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 B씨는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공제 들어갑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공제, 2024년에 새로 신설된 혼인 및 출산 공제로 A와 B씨 모두 각각 1억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A씨는 5천만 원이 남고 B씨는 모두 공제를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죠. 여기서 5천만 원에 대한 A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얼마일까요? 1억 미만의 경우 세율이 10%라고 했으니 A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500만 원이겠네요. 그런데 만약 공제액 그 이상으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 10년 내에 또 증여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 더 세율이 붙을 거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상속 및 증여 플랜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가 인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그 손자로 증여가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가 총 2번 발생하는데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증여 재산이 넘어가면 한 번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겠네요. 네, 대신 증여세 납세 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속과 증여의 차이,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및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참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큰 금액일 경우 납부기한까지 일시에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데요. 이때 필요한 납세 담보를 SGI 서울보증, 납세보증보험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한 번씩 떠올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많이 유익했길 바라면서 다음 알아보증은 뉴스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Q&A 뉴스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